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4차시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는 조금 이따 하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고요. 세 번째 온도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 당연히 빛이 세면은 광합성이니까 빛이 들어가거든요. 그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도 세지겠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뒷말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해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느 시점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지더라도 광합성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빛이 일정 수준까지는 광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빛이 세지면은 이제 더 이상 빛으로 인한 광합성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어차피 엽록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10개가 있으면은 그 10개의 공장에서 10개의 물건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기계를 아무리 빨리 돌려봐야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원료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 줘봐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역시 여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처음에는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겠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의 양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광합성은 일정해져 버립니다. 왜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료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 줘봐야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엽록체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공장 속의 기계가 얼마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늘리지 않는 한 원료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 줘봐야 일정 수준 이상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온도. 자,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즉 따뜻한 곳에서는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엽록체 식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수준 이상의 온도가 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했죠. 얘도 쭉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했는데 얘는 쭉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요때 온도가 대략 한 40도거든요. 요때 온도가 40도. 가장 높을 때, 광합성량이 가장 많을 때 온도가 40도고요. 요 40도를 넘어가면 온도가 아무리 높여봐야 광합성은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인데 온도를 올려버리게 되면은요, 얘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4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열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뜨거워서 죽게 생겼거든요. 얘가 뜨거워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는데 모든 영양을 투입합니다. 왜냐면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모든 영양을 여기다 투입해요. 열을 식히는데. 그렇게 투입하면은 광합성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물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광합성을 해줘야 되는데 물을 증발시키면서 열을 빼줍니다. 얘가 기공을 확 열어서.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요 지점이 넘어가면은 40도 부근인데요. 요 40도가 넘어가면은 광합성도 안 합니다.
광합성도 안에서 당장 열을 식히는데 이 식물이 모든 영양을 투입하기 때문에 40도가 넘어가면은 광합성량도 줄어듭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이야기 안 했던 이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는 전등의 밝기로 조절하고 광합성량은 기포수로 세어 측정을 하는 이런 실험입니다. 이게 여기 있네요. 같은 조건에서 빛의 세기가 다를 때 광합성은 어느 쪽에서 많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빛의 세기는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고 광합성의 기포수를 세워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인데, 전등이 밝을수록 검정만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검정만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광합성 결과 방출된 산소입니다.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할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는 나머지의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실험입니다. 이제 검정말 줄기 끝에 비스듬히 잘라 실험에 넣은 다음 탄산수 나트륨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단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실험입니다. 빛의 세기를 점점 이렇게 높게 했을 때 빛의 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포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겁니다. 기포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잘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빛의 세기가 밝을수록 기포수는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실험이에요. 사실 이거를 실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실험이 있었고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실험한 실험인데, 결국 빛의 세기는 광합성하고 비례한다 이겁니다. 요 그래프, 요게 결론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실험에 좀 부가적인 것들이라서 결론하고는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